선거 전까지 토론을 충분히 보고 누구 찍을지 결정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드실 겁니다. 자, 허경영 후보 지지율이 여야 대선 후보 지지도에서 5.6%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허경영 후보가 지지율이 5.6%, 그러니까 심상정 후보보다 거의 뭐 2배 정도 이상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TV 토론에 누가 나가야 되는지 명백하게 답변이 되지 않았겠나요? 이제 TV 토론에 허경영 후보를 반드시 내보내야 된다라는 여론이 강해질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보면은 허 후보를 아예 빼고 여론조사하는 경우도 많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선관위에 문의해 보니까 최소 몇 군데 이상의 여론조사 표본이 필요하다, 이런 조항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개 정도의 조사에만 포함됐어도 평균 5%를 넘기기만 하면 토론에 참석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을 넣고 한 조사만 갖고 평균을 내도 된다, 이 얘기였네요. 네, 맞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 양자 토론이 이제 불발됐으니까 다자 토론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허경영 후보가 참석할 수 있다고요? 네,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 후보가 오늘 발표된 한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5%를 돌파하면서 나온 얘기입니다. 허 후보는 뉴스핌 의뢰로 코리아정보 리서치가 지난 23일 실시한 조사에서 지난주 대비 3.1%포인트 오른 5.6%를 기록했습니다. 오차범위 내이기는 하지만 3.1%를 기록한 심상정 정의당 후보를 앞선 겁니다. 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중앙선관위 주최 대선 토론회에 참석할 수 있는 조건은 3가지입니다. 국회의석 5석 이상을 가진 정당의 후보이거나 직전 선거에서 3% 이상 득표한 정당의 후보, 선거 직전 여론조사 평균 지지율 5% 이상을 기록한 후보 중 하나를 만족해야 하는 겁니다. 예. 따라서 지지율 5% 선을 유지하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석 이런 거는 조건이 안 되니까 결국은 평균 지지율로 가야 하는데 선거 직전이라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얘기하는 겁니까? 네, 선관위에 따르면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인 다음 달 15일 기준으로 30일 이내를 의미하는데요. 단 이 조항은 통신사와 지상파 방송사, 전국 일간지 등이 의뢰한 조사에만 해당돼서 오늘 소개해드린 결과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면은 허 후보를 아예 빼고 여론조사하는 경우도 많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선관위에 문의해 보니까 최소 몇 군데 이상의 여론조사 표본이 필요하다, 이런 조항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개 정도의 조사에만 포함됐어도 평균 5%를 넘기기만 하면 토론에 참석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을 넣고 한 조사만 갖고 평균을 내도 된다, 이 얘기였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정치톡톡 백길종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자, 허경영 후보 지지율이 여야 대선 후보 지지도에서 5.6%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철수 후보하고 많은 차이가 안 나고 있고요. 심상정 후보보다 거의 2배 이상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기사가 뉴스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1월 26일 8시 20분에 나오고 있고요. 네, 그래서 뉴스핌이 여론조사를 실시했어요. 코리아 정보 리서치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허경영 후보가 5.6%가 나온 겁니다. 5.6%. 네, 그래서 이게 이제 허경영 후보의 지지율이 현실화되고 있는 거죠, 지금. 네, 그래서 심상정 후보보다 앞섰다라는 기사, 이런 기사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조선일보입니다. 네, 윤, 이, 안 다음 허경영 타자대결 지지율 5%대 심상정 제치고 4위 해서 여기 매일신문에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코리아 정보 리서치 5.6 기록. 전주 대비하여 3.1%가 상승했다라는 것이죠. 큰 변동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네, 허경영 후보가 지지율이 5.6%, 그러니까 심상정 후보보다 거의 2배 정도 이상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TV 토론에 누가 나가야 되는지 명백하게 답변이 되지 않았겠나요? 네, 그래서 심상정의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이 6명, 그리고 수십 명의 지방의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경영 후보가 거의 2배 이상 지지율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 심상정 후보는 양심이 있다면은 허경영 후보를 TV 토론에 내보내야 한다라고 발언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정의당이죠. 그래야 정의당이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허경영 후보가 지지율이 5.6%, 네, 심상정 3.1%인데요. 이제 TV 토론에 허경영 후보를 반드시 내보내야 된다라는 여론이 강해질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오늘이 1월 26일입니다. 2월 14일까지 TV 토론 여론조사 기간인데요. KBS, MBC, SBS, 연합뉴스 TV, YTN, 전국 법인 일간지도 모두 다 허경영 후보를 여론조사에 포함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짜 하늘의 명이다라고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동안 그렇게 방송에서 공격을 해댔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허경영 후보 지지자들이 이 반론을 제기하는 방송들을 했고 저항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허경영 후보의 지지자들이 성간이에 가서 항거를 했죠. 네, 마치 유관순 열사들이 유관순 열사가 항거한 것처럼 항거를 했고 3.1 운동처럼 항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지금 일제시대도 아닌데 우리 국민들이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허경영 그 성간이에서의 허경영 후보에 대한 각종 불공정에 대한 항거를 한 그 영웅들이다. 그들은 영웅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영웅들을 반드시 역사가 기억해야 한다. 네, 불공정 여론조사와 선거에 항거한 그런 영웅들을 반드시 역사가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허경영 국가혁명당, 그리고 허경영 후보, 또 허경영 선대위, 또 허경영 지지자들 모두가 힘을 모아서 진짜 그 영웅들을 응원해야 한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심상정 후보가 3.1, 네, 허경영 후보가 지금 5.6. 우리 국민들은 판단할 겁니다. 누가 TV 토론에 나가야 하는가? 선거 전까지 토론을 충분히 보고 누구 찍을지 결정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드실 겁니다. 일단 법정 토론은 3번 정해져 있잖아요. 오늘 법원이 판단한 토론은 이것과는 다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설 연휴에 추진하려고 했던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두 당의 요청으로 지상파가 중계를 하려고 했습니다. 예. 이미 3번 열기로 확정된 선관위 주관의 법정 토론회와는 별개입니다. 법원의 판단은 이렇습니다. 방송 토론회의 영향력, 또 사실상 첫 대선 후보 토론회이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설 연휴에 실시되는 점 등을 고려해서 방송사의 재량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자, 재량 범위가 문제인데 그러니까 누구까지 참여시킬 것이냐 이게 앞으로 또 논란이 될 것 같은데 기준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허경영 후보는 TV 토론에 참여시켜야 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공식 토론회, 그러니까 선관위 주관 법정 토론회의 근거 규정을 판단해 주된 근거로 삼았습니다. 네. 보시면 일단 국회의원 5명 이상을 가진 소속 정당이어야 하고요. 또 직전 비례대표 선거 등에서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여론조사 평균 지지율이 5% 이상을 넘기는 대상을 토론회의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법에 이렇게 다 정해져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군소정당의 경우에는 일단 평균 지지율이 5% 이상을 넘기면 토론회에 참석할 수 있는데요. 일단 이달 16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가 기준입니다. 예. 그러니까 허경영 후보는 지지율도 지지율인데 현재로서는 일단 선거법이 정한 주요 언론사에서 실시하는 여론조사 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면은 허 후보를 아예 빼고 여론조사하는 경우도 많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선관위에 문의해 보니까 최소 몇 군데 이상의 여론조사 표본이 필요하다 이런 조항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개 정도의 조사에만 포함됐어도 평균 5%를 넘기기만 하면 토론회 참석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을 넣고 한 조사만 갖고 평균을 내도 된다 이 얘기였네요. 네, 맞습니다. 네, 허경영 KBS, MBC, SBS 상대로 방송 가처분 소송. 자, 허경영 후보가 글로벌 2기사인데요. 차별 불법 근절해야 허경영 KBS, MBC, SBS 상대로 방송 가처분 소송을 전개했습니다.
양당 후보만의 토론회는 공정성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불법이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을 했고요. 네, 이제 뭐 안철수, 심상정, 이제 허경영 후보까지 3명이 이제 전개를 한 거죠. 안철수 후보는 기득권 양당의 패악질이라면서 연일 토론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죠. 이번 양자 토론은 거대 양당의 선거운동의 담합이고 명백한 차별이고 그리고 방송법과 선거법을 위반한 불법 토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양자 토론은 무산이 됐고 다자 토론은 언제쯤 볼 수 있는 겁니까? 네, 일단 선관위가 실시하는 법정 토론회가 아닌 언론사 주관 토론회는 내 후보가 협상에 나서야 합니다. 양자가 아니라 다자 토론회이기 때문에 언제 할지,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할지 조율하는 과정이 상당히 복잡할 수 있습니다. 당장 설 연휴 때 다자 토론이 성사되기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 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예. 다만 지상파 3사가 조금 전에 31일 혹은 연휴가 끝난 다음 달 3일에 토론회를 하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점 특히 3일을 데드라인으로 해서 토론 협상이 집중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지부진한 협상만 계속된다면 선관위가 주관하는 공식 법정 토론회 2월 21일이 대선 후보 첫 TV 토론회가 될 수 있습니다. 2월 21일이요? 네, 그렇습니다. 3월 9일이 대선이니까 한 20일도 안 남은 상황에서 첫 토론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분야별로 3번 진행이 되게 됩니다. 새로운 틀의 3자 토론을 주장하고 나선 사람도 있었는데요. 바로 국가혁명당 허경영 후보입니다. 허 후보는 여론조사에서 나를 빼지 마라, 언론 보도에서도 공정을 기해서 나를 언급해라 이런 주장 펴고 있죠. 송곳을 주머니에 넣어도 절대 나온다. 무조건 나온다. 그래서 제가 지금 왜 일강을 이야기하냐면은 나를 똑같이 대립이 내주고 똑같이 저렇게 해버리면 그러니까 평등하게 했더라면 일강입니다. 지금 4.7%가 나오는 후보는 언급을 하지 언급을 안 하고 그걸 조사하다 보니까요 너무 많이 그러니까 제가 이 칼을 들고 나왔잖아요. 네, 오늘은 심상정, 안철수, 허경영 후보의 2-3자 토론을 제안을 했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후보를 아예 빼자는 건데요. 허 후보는 본인과 주변이 엉망진창인 후보들만의 토론은 국민의 판단을 흐린다. 본인과 주변이 정상인 후보들의 정책 토론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정상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건데 정상과 비정상 기준이 뭔지 좀 살펴봐야겠지만요. 후보에 대한 검증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뭐 그냥 받아요. 써먹어.